암이라는 게 이제 예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니까 초기에 잡을 수 있게 우리가 한번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부터 시작해 보시죠. 문영민 권사님. 제가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오니까 왜 언니 얼굴 색깔이 안 좋아 피곤해? 그랬지 아까 그랬지 다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가 너무 아파요. 위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역류성 식도염까지 있으니까 막 목을 그냥 제 목을 막 조이죠. 여기는 막 아픈데 내 목까지 막 조여오는 여기 이 구간이 아주 미칠 것 같이 지금 아픈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위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박 선생님. 네. 네. 결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네. 위염이나 위궤양이 하나의 위암이 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바로 위암의 세포로 유전자가 변형되는 건 아니고 보통 정상의 위벽 세포에서 이제 조금 위염이 표재성 위염이라고 네. 약간 이제 그 점막이 이제 깎이는 이제 기스나는 그런 상처나는 표재성 위염이 있다가 다음에 이제 조금 진행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진행하면 이제 그 암세포의 전 단계인 이제 그 이형성증이라고 이 상피세포 조직화되면서 그러니까 장상피세포 조직화되면서 이형성증으로 가고 그 이형성증이 약간 암 전조 세포라고 봐야 되고요. 그 세포가 이제 마지막으로 암세포로 가는 한 5단계,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러한 위염과 위궤양은 어떤 특별한 조건과 함께 이제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꼭 위암과 위염이 암이 된다라는 말은 틀린데 그 위염과 위암이 암으로 가는 과정 중에 많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그 검진 받았을 때 네. 위에서 그 용종을 떼어냈거든요. 네. 그때도 너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용종 떼낸 곳이 잘못돼서 이 아픈 건가. 그래서 그 떼어낸 선생님한테 너무 아프다. 그 약을 뭐 이렇게 처방해 주셔서 그걸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호밀막을 가래로 막는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대낮에 이렇게 멀쩡하잖아 또. 안 아파. 밤에만 근데 아픈 밤에만 거예요. 아파? 새벽. 그러니까 새벽. 그게 위산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어서 더 아프신 거 아닐까요? 아이고 나한테 의사 아, 선생님 예,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의사 나한테 선생님 물어봐. 앞에서 아, 무슨 우리가 지금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네. 예, 뭐 들은 게 좀. 일단은 빨리 병원에 가시니까 제일 급선무일 것 같고. 쌤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제 의견이 뭐 위염이 있고 십이지장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위염과 십이지장염은 조금 다른데요. 이렇게 이제 공복에 주로 이제 새벽에 아프는 통은 주로 이제 십이지장 쪽에 염증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을 통해서 해야죠. 위만 보는 게 아니라 아래쪽 좀 십이지장까지 보면서 십이지장에 문제가 없는지. 네. 두 번째는 위 내시경을 통해서 위염이나 혹은 위궤양이 혹은 십이지장 궤양이 발견됐을 때는 그 원인이 과연 헬리코박테리아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이 무균성으로 그냥 위산 때문에 그러는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할 때 헬리코박터 검사를 같이 하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헬리코박터가 양성이면 헬리코박터를 이제 박멸하는 항생제 치료를 겸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어떤 치료를 좀 경험하지 아직 못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통증은 굉장히 심해지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 정도 되시면 1년에 한 번은 내시경 꼭 한다. 꼭 하셔야 된다. 2년보다는 이렇게 위통이 심하시거나 위 소화가 아주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최소한으로 1년에 한 번은 내시경 검사를 해서 안 좋은 위암이 일어나기 전에 혹은 일어나더라도 아주 초기에 조기위암에서 잡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투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 내시경 그거 네. 선생님 2년에 한 번만 하면 안 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뭐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 분들은 2년에 한 번 하시는 게 좋고요. 증상이 이렇게 있어서 밤에 이렇게 자주 깨거나 위통이 심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네. 거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내시경 해러 갔을 때 그 네. 선생님한테 십이지장까지 봐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12지장까지를 봅니다. 위내시경 하면 12지장 이게 입구하고 12지장 두 번째 부분까지 관찰을 하는데 어떨 때는 이제 의사분들이 너무나 바빠서 위만 보고 12장까지를 이렇게 쭉 삽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원장님 꼭 12장까지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네,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봐, 다시 차리 진짜 잘 물어봤지. 아, 잘하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녹화 끝나고 뭐 병원 가실 생각 있으세요? 그게 그러니까 저기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 아니 친구들한테는 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본인이 안 가시면 안 아니, 되지. 공복에 가야 되잖아. 그지? 공복이 안 돼요? 아니 내시경 아, 공복이 존재하진 않는구나. 인생에서. 공복이 힘드셔서. 이거 참 제발, 난처하네. 네. 아, 인생에 공복이 없으신 인생. 아, 큰일 났네. 이거 난처하네. 자 다음에 우리 전승일 권사님께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도 왜 그 술 한 잔 이렇게 하는 게 뭐 반주. 반주가 굉장히 좋은 거다. 그리고 막 약주라고 그런- 부르잖아요. 네, 술 그래갖고 자체를. 어떤 아저씨들은 밥 먹으면서 꼭 우리 남편 아니에요? 네. 밥 먹으면서 꼭 이렇게 한 잔씩 잔씩 하는 하시는 사람이 네, 네, 있어요. 네, 네. 반주. 근데 저 권혁선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 알코올이라는 게 이 연약한 이 위 벽에 절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그게 근거가 있나요? 네. 술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죠. 네. 그래 이제 특히 이제 저희가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5장에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잖아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제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성경에도 뭐라 그랬는데라고 이제 먹는데 최근에 WHO에서 술을 발암 제1급 발암 물질로 분류를 했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 됐다는 거는 성면, 방사선 이런 것처럼 담배 이런 것처럼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류된 거는 수많은 데이터들, 역학 조사를 통해서 술이 안 좋다라는 게 입증이 되기 시작했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마시게 되면 처음에 인두, 후두에 직접 알코올이 자극이 되잖아요. 여기가 지속적인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 구강 쪽으로 암이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가 이제 나오면서 식도암, 그다음에 간암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식사할 때 반주 한 잔 정도는 소화도 잘 되고 좋지 네, 않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한 만큼의 적은 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도 위험하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라고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술 한 잔 하면서도 걱정하고 뭐 아까 미세먼지 공항에 가면 이제 나 어떡하냐 독성 있는 소굴에 갔다 왔는데 이런 걱정을 하고 살면 우리 김민철 원장님한테 가서 진료받아야 돼요. 막 정신건강에 우울하고 좋구나. 두렵고 네, 그죠. 막 이렇게 네, 네. 되죠. 그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 독이 들어오면 해독하는 능력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독성, 염증,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해독, 그리고 내 몸의 면역. 그러니까 이제 면역이라는 거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항상 관리하는 것. 네. 그다음에 온갖 독소들이 살잖아요. 현대인들은 그렇게 들어왔을 때 그걸 해독해내고 염증을 치료해내는 습관. 요 두 가지를 꼭 실천하시면 네. 그런 위험성으로부터 좀 훨씬 더 안전하실 수 있어요. 네. 아, 그런데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막걸리가 네, 그 효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라 네, 오히려 막걸리를 이렇게 반주를 한 잔씩 매일 먹으면은 네. 건강에도 좋고 뭐 장수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남설이고. 막걸리가 주는 발효의 어떤 도움과 네. 알코올이 주는 발암물질이 주는 해, 네.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왔을 것 같고요. 네. 뭐 여하튼 WHO의 가이드는
안전한 술은 없다. 네. 뭐 그렇게. 의견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 디모데에게 권했던 포도주는 그쪽에 수질이 워낙 안 좋으니까 포도주 자체가 물 대용으로 사용이 맞습니다. 됐던 네, 그때 네. 시대의 포도주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또 해독하는 그리고 또 약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포도에서 나오는 폴리페놀 성분이 네. 항산화,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 대신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나는 술이 참 무서운 게 잠깐만. 네. 그 왜 식당에 가면은요 네. 사람들이 먹고 나간 그 술 남는 거 네, 네, 그걸 모아놨다. 모아 네. 그래갖고 스프레이에다 넣어가지고 칙칙칙 그래요, 뿌려서 그래요. 상 상을 깎잖아요. 닦고 미끈미끈한 그렇죠, 기름을 맞아요. 그 드는 생각이 그 미끈미끈한 걸 그 소주가 다 닦아주니까 네. 그거가 여기 들어가면 우리 여기 벽을. 여기는 어떻게 될까 싶은 거예요. 너무 여기가 그치 상처 아니, 소주는 그런데 와인은 괜찮지 않냐? 우리가 성찬식 때도 이렇게 와인 아니, 그러니까. 좀 마시고 그거는 그러자. 연해침이잖아. 이거 보세요. 일단 그 질문 하나를 네. 더 받아보도록 김창민 하겠습니다. 집사님. 김민철 원장님한테 네. 저는 이제 그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이게 두통만 조금만 있어도 이게 참 예민해져가지고 이제 기분도 안 좋고 그러는데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 암 치료하는 환자들이 그 정신과 약하고 치료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약을 먹으면 그것도 괜찮은 겁니까? 이제 보통 정신과 약에 대한 이제 오해도 많긴 한데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꽤나 저희 과 약을 먹고 QT가 잘 된다는 분이 많다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뇌가 네. 불안정할 때 네. 약을 잘 쓰면 원래 만든 하나님의 뇌로 돌아가게 좀 도와주니까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잘 된다고 할 정도로 약은 잘 쓰면 약인데 문제는 이제 약이 남용을 하거나 이럴 때가 문제가 되겠죠. 제게도 지금 이제 암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약을 잘 처방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내면이 안정이 되면서 암 경과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경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약을 잘 쓰시면 암 환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